영공하고 예. 그 우주하고 음. 그 고도가 어느 정도에서 우리 땅은 네. 우리 영토는 이해가잖아요. 그 맞아요. 우리의 바다는 12해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 우리 하늘은 상공 몇 킬로까지 우리의 그 글쎄요. 하늘일까요? 한 10km? 너무 큰가요? 통상 이제 한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예. 100km 정도 아, 100km 잡습니다. 정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100km 우리 이내는 하늘. 이제 그하고 100km 이상부터는 우주의 시작이라고 봐서 어허. 우주는 공동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가서 인공위성 띄우고 먼저 선점하는 데가 임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100km까지는 우리 영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 100km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일본의 하늘을 더 높게 우주까지 갔기 그렇네요. 때문에. 영공을 벗어나서 아예 그래서 우주로 이제는 가버렸으니까. 우주를 얘기했으니까 네. 우리 100km 이내인 우리 하늘을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이번에 구멍이 나와서 너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북한 무인기 5대라고 했는데 또 네. 북한에서는 12대 보냈다라는 보도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 지난주에 국방에서도 뭐 회의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우리 이제 비행 금지 구역까지 와서 거기 정찰하러 갔느냐 마느냐 네. 이어 가지고 이제 국방부는 아니다라고 네. 확언하는 그런 네, 모습이고, 그렇죠. 하지만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게 민주당의 또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난번 목요일 날 국방위를 열었거든요. 네. 그때 국방부에서 비행 궤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로 보고를 했어요. 요거 전 지도 있나요? 네, 지도. 예. 요것이 국방부에서 보고한 아, 지도입니다. 이게 예. 근데 그 저 보면은 1번이 그 무인기 한 대가 음. 저기 한강 하구 있잖아요. 김포하고 사이에서 들어와서 그렇네요. 서울 상공 구리 직전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저기가 아주 소형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 네 대는 2번에서 이렇게 해서 강화도를 거쳐서 이래 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지도도 한 4, 50년 전 지도입니다. 아, 지도가 여기 그래요? 보시면은 저 인천 공항 같은데 네. 그 영종도 같은 지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매립이 예, 돼가지고 많이 그리고 바뀌었는데. 잠실섬 같은 데도 있고 네. 옛날 지도를 써서 군에서 사과를 했어요. 언론에서 하니까. 옛날 지도에 저렇게 대충 그려오니까 네.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 개선 자체가 계속 연결돼서 관측된 게 아니라 관찰되다가 끊어졌다가 네. 추적되다가 끊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했다고 해서 네. 저희 의원실에서 저하고 이걸 분석해 봤어요. 현재 지도로. 다음 그 지도 한번 보시죠. 분석해서 야, 현제 예. 지도를 가지고 국방부가 한 궤적을 그리고 그다음 저 밑에 동그란 원 있잖아요. 저것은 바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공 3.7km 상공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 있는데 네. 비행 금지 구역이 뭔가 하면은 하늘의 울타리예요. 대통령은 땅에도 울타리가 있잖아요. 용산에 가면은 대통령실 맞아요. 지키는 예. 울타리가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에. 울타리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오는 모든 허가받지 않는 비행 물체는 바로 격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상공에 와서 금지 폭탄을 구역이네. 예. 떨어뜨릴 수도 있고 테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은 하늘의 대통령실을 지키는 울타리라고 보면 돼요. 원래 저것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8km로 크게 잡았는데 네. 용산으로 오면서 3.7km로 반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8km 하면은 이제 예. 다 이제 강남 포함해가지고 예, 다 포함이 돼 영향을 버리고 받으니까. 하니까 3.7km 정도 이노티컬 마일로 했는데 저 비행선 개선을 보십시오. 거의 맞물리잖아요. 그러게요. 거의 이제 맞물리 붙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네. 저것이 계속 연결된 게 아니라 추적되다가 끊어진 지점도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왔다 갈 들어왔다 수도 나갈 있는 수도. 것이죠. 그리고 들어왔다 나오지 않더라도 네. 울타리 바로 옆에까지 오면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잡아야죠.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거 서울 상공 보면 은평구도 지나고 종로도 지난 것 같고 강진구까지 갔잖아요. 그렇네요. 저 서울이 밑에까지 완전히 내려갔어요. 했으니까 저것은 그래서 제가 작전 실패다. 네. 그런 거고, 두 번째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비행 금지 구역 하늘의 울타리에도 만약 저것이 들어왔다면은 경호 실패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경호죠, 들어오지 바로. 않았다 해도 인접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은 저거를 무인기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와 그 전파 차단 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못 잡았기 때문에 경호 작전에도 다시 따져봐야 아하. 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더니 국방부에서는 극구 비행 금지 구역을 안 들어왔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게요. 주장하고 오히려 저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의혹 제기한 저를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해봐. 제가 요구한 거는 저기 이적 들어왔을 수도 있고 저것은 큰 문제가 되니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검열할 때 저런 걸 정확히 보고 네. 보완 요소를 뽑으라라고 했는데 그 국방부 대변인이 뭐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죠. 네. 그래서 논란이 된 것이고 저 지도를 보시면은 또뭐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주장했다고 국방부에서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그림을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근거 선이 없이 예, 맞닿아 본인들이 있는데. 한 비행계선을 가지고 제가 한 것인데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경호처가 대통령실로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국방부를 압력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방부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마치 대변인 같고 하수인 같이 계속 그것만 앵무새처럼 비행 금지 구역은 들어온 것도 없다. 또 뭐 비행기 무인기가 무의미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만 아니란 주장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설사 들어왔더라도 이 북한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유의미한 정보를 못 얻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국방부에서. 그것이 너무 아니란 것이죠. 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비행 무인기가 2 내지 3km 정도 고도에서 지나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한번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아. 그러면 아마 저 상공에서 찍으면은 대통령실 저 비행 금지 구역 북단은 찍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새로 배치한 방공진지들 음.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땐 인왕산이나 북악산이나 그런 데 다 네. 방공진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것들을 옮긴 진지들도 다 찍었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대단한 저는 의미한 정보를 얻었다고 봐요. 그 서울 지역이 어디가 취약한지 또 알았을 오히려. 것이고 예. 또 만약 사진을 찍었다면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사진을 찍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고 중앙일보에서조차도 보수 매체에서도 저 그림을 중앙일보 기자가 보더니 네. 제공을 했더니 저걸 보더니 이것은 저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보기 위해서 왔다 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맞다. 대통령실이 그 무인기 레이더와 방어체가 촘촘하니까 네. 방공 식별구역을 살짝 지나서 이렇게 지나간 거 아닌가 하는 그걸 보수 매체인 중앙일보에서 제기를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 무조건 예. 그럴 일 없다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예. 100번 양보하더라도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네.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중앙일보 얘기하시면 JT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죠. 네. 인도에서 군 당국이 파키스탄 드론 잡기 위해서 독수리를 훈련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 군도 독수리를 무인기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그것은 이제 뭐 검독수리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훈련시켜서 최전방 지역 영공을 지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네. 물론 군에서는 이걸 부인했지만 네.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좀 놀라운 거죠. 지금 네. 시대에 네. 2023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검독수리 훈련시켜서 드론 잡는 무인기 잡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군의 모습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물론 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올 군에서는- 정도예요. 그렇죠. 군에서는 뭐 아니라고 했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사실은 네. 지금 북한 무인기가 한 직경 한 2m 정도 됐거든요. 네. 2, 3m. 정찰 온 정찰 무인기가 온 그 정도는 아마 검독수리가 잡을 수 없어요.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잡을 수 없나요? 검독수리가 잡을 수 있는 건 요 손바닥만한 요런 것들이 드론. 드론 중에 아주 소형 드론. 네네. 요런 손바닥만한 드론은
엔진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까지 오려면 엔진이 네. 좀 그 규모가 커야 되는데 아마 음. 그런 경우는 반경 한 1km, 2km 지역 그런 데는 아마 음. 필요 쓸 수 있을 텐데 예. 아마 그 이런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는 네. 적절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도 그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아 이것은 어렵겠다. 예. 예,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상에는 까치도 훈련시켜라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러니까 군에서 이제 무인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했고 네, 이번에도 뭐 격추 시도까지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군에서 제대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질타를 그렇죠. 하면서 예, 검독소 얘기까지 나오니까 아유 뭐 음, 검독소리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제대로 대응 안 되는 부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음, 군에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네, 3m도 안 되는 이런 무인기가 오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거 계속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네. 현재 그 무인기가 소형이다 보니까 대형 우리가 헬기라든가 네. 전투기나 비행기를 잡는 거는 거의 100% 잡혀요 레이더가. 음. 근데 소형은 레이더가 좀 아주 적은 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식별도 어렵고 잡는데 좀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격추시키려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전파를 쏴서 전파를 차단시키는 것이 전 무인기가 올 때는 전파를 통해서 오잖아요. 지시를 받으니까 사람이 안 타니까 네. 전파 차단을 하는 전파 차단 총이 있어요. 그걸로 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네. 거기 안 될 때는 이제 사격을 해서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쏘면은 아. 공중에서 폭발시켜서 네. 해도 지상에서 피해가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탄들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좀 제한되는 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하진 않고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네. 대통령실 주변은 그 이스라엘제 소형 무인기를 잡는 레이더, 그다음 전파 차단기 이런 걸 많이 어, 들어와서 네. 대비를 했어요. 대비를 했군요. 예전에는 인왕산과 북악산 지역에 촘촘하게 배치를 했었는데 네. 아마 대통령실을 이전 안 했으면은 인왕산 이런 데 있던 레이더 그와 그때 배치한 걸로 잡았을 수 있어요. 추락시킬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고 우리 군 자체 레이더가 없었거든요. 소형 레이더를 잡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문제 의식을 하고 네. 계속 발전을 시켜서 국지방공 레이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방에 배치 중에 있어요. 지금 하고 그래서 있고. 서부 축선 지금 한강 좌우측 그런 데는 배치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온 아까 일본 그 궤적 네, 있었던 네.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개발한 그 아. 레이더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네, 건데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뭐 했냐 네. 국방부 장관의 질책하고 질타하는 모습이 또 알려져 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계속 네. 전 정부에 대한 탓을 하고 있는 게 이어지고 있다. 뭐 부동산 문제도 어제 마찬가지고. 그렇죠. 음. 작전까지도 전 정부 탓하는 것은 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군에선 없다. 지휘관이 네. 딱 취임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취임하는 사람 겁니다. 그렇겠죠. 전임자 욕을 절대 안 해요. 취임하고 1시간 후에 작전이 벌어져도 취임한 사람의 책임이죠. 그 지휘관이 바뀌었으니까. 전임자가 네. 뭐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하는 건 네.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하. 자꾸 문재인 그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면서도 네. 작전 실패했는데도 6개월 전 정부를 탓하는 그러니까 그 군이 배울까 참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반성하고 네.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을 포함해서 뭐 어떻게 보면 작전 실패를 한 셈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네. 군에서 뭐 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뭔가 군에서 2017년도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대드론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 전혀 안 했다. 그렇게도 전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분노스러웠어요. 네. 방공부대 그 장병들은 밥 먹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맨날 그 부대니까. 네. 적기 출연 뭐 해서 그
그 훈련을 맨날 하고 네. 모든 부대는 훈련 때 자체 방어 훈련을 해요. 그 포병 부대가 가든 보병 부대가 가든 그 그렇죠. 적을 공격하면서도 네. 자기를 지키는 자체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음. 자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공진지라고 해서 네. 공중에서 오는 위협에 대기하는 초소를 운영해요. 음. 거기서는 적 비행기, 헬기, 무인기에 대한 훈련을 항상 그거는 하는 겁니다. 네. 필수로. 아. 그런데도 훈련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장병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그다음 또 드론 부대를 창설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기겠다. 음. 도대체 드론 부대 현황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고 얘기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네. 드론 부대는 지금 수백 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드론 부대를 창설했고 이제는 대대에도 네. 드론 분대가 있어요. 대대도 대대급까지 그 그 문재인 정도예요? 정부 때 대대급까지 다 드론 부대를 창설을 오. 했어요. 2018년도에 드론봇 그 여단은 네. 지상작전사령부 예하에 또 그런 것까지 아, 창설을 하고 그렇군요.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마치 드론 부대가 없어서 새로 창설하는 것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전력화 그러니까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배치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스라엘로부터 그거 무인기 잡는 레이더도 들어왔고 11세트인가 10개 세트 정도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국산 국지방공 레이더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1월 2일 날 지도부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신년 인사를 갔을 때 네. 그때 얘기를 갔다 오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음. 자세히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2017년도에 무인기 사건이 났잖아요. 네. 그 인제에 무인기가 떨어진 것이 발견이 네. 됐어요. 북한 무인기가 떨어진 거. 그걸 보니까 성주까지 성주. 와서 그러니까요. 찍어간 사진이 있어서 그때 아주 심각성을 또 인식하시고 그 당시 기술로는 우리 레이더가 없고 우리 국내 업체들은 네. 그걸 추격시킬 수 있는 전파 차단 총도 없고 해서 네.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11세트 가까이 들어온 거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국내 기술로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이게 너무나 사실과 다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하소연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 바로 잡아야겠다. 팩트 체크를 해주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때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군 전력 무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네.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대단히 고민하면서 우리 전력이 안 되니까 일단 이스라엘제를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동력을 갖게 네. 하고 이런 고민들이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2017년에 우리가 이거 못했는데 지금은 추적해서 네, 따라갔지 않냐 네. 이렇게 발전 상황 얘기했는데 발전된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대응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쏙 빼놓고 그렇죠. 네.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잘해서 이거 발견하고 추적한 것처럼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지적도 있었고 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무인기 사태 관련해 가지고 확전 각오라는 네. 단어를 쓰고 우월한 전쟁 준비 예. 강대강 메시지 이렇게 내놨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무섭다는 분도 계시고 네. 2023년 너무나 걱정이 된다. 네. 국지전 정도는 또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표명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고 있는 말들이 네. 아주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말이에요. 그것은 군사령관 정도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
그것은 무인기가 왔을 때 우리 무인기도 북한 지역에 보냈잖아요. 네. 그 위기 관리의 개념이 없는 거죠. 위기 관리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위기 관리는 빨리 사항을 종료하고 그렇죠. 안정을 하고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번 북한 무인기 왔을 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서 1시간 가까이 비행기 못 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기 안정을 안 시키고 또 무인기가 그 인천 상공에 뜨면은 인천공항이 한 10시간 예를 들어서 비행이 못 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우, 그럼 경제가 많이 예. 되고 마비되고 우리 국가의 신뢰도가 그렇죠. 추락할 것이고 관광객들이 올라가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로 그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로 연결이 돼 버리는 건데 그래서 그 위기 관리의 기본은 조기 종결과 안정화. 네. 그래서 학전을 방지하는데 주 포커스를 하는데 마치 학전을 각오하고라도 네. 이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 병사들 정신교육용이에요. 학전 각오하고 열심히 싸워라. 그것은 군사령관 이하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네. 또 대통령이 할 할 말이 얘기 아닌 아닙니까? 거고 그 이후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일전 불사의 결기로 뭐 어떻게 해라.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라. 네. 어떻게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통령이 한다면은 네.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서 음.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라. 만들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은 늘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아.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 우리가 우리 군사력을 키워서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워딩이 중요한데 압도적인 전쟁 준비를 해라. 압도할 수 있게 저걸. 그럼 전쟁의 공포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속 시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대단히 우리 안보, 우리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어고 워딩이다. 예. 하는 걸 느껴야 되겠죠. 예. 외교 안보적으로 참 한반도 상황이 좋지 네. 않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대응 네.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지금 무인기 사태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들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여기다가 북한 리스크 그렇죠. 또 이 전쟁 준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해외에서 네. 외국 투자자들이 볼 때는 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걱정이 됩니다. 자, 김병조 의원님과 오늘 새해 첫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김병조 의원님 응원합니다. 최금연님의 댓글도 있고 콩님이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한에릭님, 김병조 의원님 응원합니다. 엄지척.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과 또 공감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송재훈님은 오늘 두 번째 의원님 방송 보는데 말씀 너무 시원하게 하십니다. 의원님이 선봉에서 지휘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도 예.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끝에 마무리 말씀 좀 듣고 제가 방송을 종료를 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 시청자 해주시죠.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은 복을 또 많이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 많이 지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새해도 우리 오마이 TV와 주불리 김병주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여러분들 궁금증을 방송을 통해서 시원히 알려드리고 또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